네, 이번에는 의료정보 상호운용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론이니만큼 딱딱하지 않게 개념 설명 위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호운용성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상호운용성은 결국 의료정보 표준의 어떤 확장된 개념이기는 합니다. 의료정보 표준은 또 무엇이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의료정보를 표현 및 저장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양식과 용어 코드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표준화를 하지 않으면 그럼 무슨 문제가 있느냐? 당연히 서로 말이 안 통하게 됩니다. 네, 저 그림에서 보이는 저 바벨탑 얘기가 아주 와닿는 에피소드인데요. 표준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성경의 구약 성경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인간들이 하늘에 닿기 위해 고 싶어서 열심히 이제 탑을 쌓아 올렸죠. 열심히 쌓아 올리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위에서 그걸 보시고 화가 나셔서 그러면 어떻게 벌을 줄까 고민을 하시다가 저는 이 부분이 참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벌을 주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뭐 불벼락을 내리다든가 아니면 물을 확 이제 홍수를 일으켜서 쓸어버린다든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하셨냐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서로 이제 쓰는 말을 다르게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답답해서 이제 막 죽으려고 하다가 결국 일이 다 무산이 되고 바베탑을 만들다가 말았죠. 근데 이게 회사 좀 다녀보신 분이면은 진짜 와닿을 거예요. 심지어 같은 한국말을 해도 진짜 좀 말이 안 통하거나 이게 안 되는 그런 이제 직장 동료, 직장 상사, 뭐, 그다음에 뭐, 파트너 회사, 뭐, 계열사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 소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려주는 그런 이제 옛날 얘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의료정보 표준이 없으면 무엇이 문제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해서 이제 환자 안전 문제도 생기죠. 왜냐하면 이상한 걸 처방을 했거나 이상한 진단을 내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중복 치료를 하거나 중복 처방을 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뭐 안 써도 되는 돈을 결국 써서 의료 비용이 상승할 수 있는데, 저 제일 마지막 항목이 사실 미국에서는 굉장히 그 와닿는 그런 문제입니다. 미국은 주지하다시피 OECD 국가들 중에서 돈은 압도적으로 많이 쓰면서 실제로 국민들의 건강은 진짜 안 좋은 그런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게 그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은 사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저렇게 대충 그 리그레이션 라인에 어쨌든 그래도 몰려 있거든요. 미국 혼자서 압도적으로 혼자서 아웃라이어로 저 오른쪽에 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미국은 의료정보 표준의 필요성을 얘기를 할 때 결국은 의료비용 상승,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게 먹히는 주제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럼 표준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의료정보 표준은 사용자 동의형 표준, 컨센서스 스탠다드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무도 그것 쓰라고 강요를 하지는 않지만 사용자들이 우리는 표준을 쓰고 싶은데 이걸로 쓰자라고 일종의 합의를 한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쓰는 표준도 많고 왜냐면 강제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또 여러 표준이 또 난립하는 이런 문제들도 사실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 의료정보 표준의 종류 중에서는 뭐 흔히 이제 신테틱 스탠다드, 우리나라 말로는 약간 서식 표준, 기술 표준이라고 해요. 말하는 표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미론적 스탠다드 표준인 시멘틱 스탠다드, 뭐 로잉크나 스노메드 ICD 같은 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종류의 표준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표준은 그렇다 치고 상호운용성이라는 거는 무엇이냐? 상호운용성은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하는데 표준은 그 정보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호 운영성은 그런 표준화된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어떤 기능적인 특성이라고 사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힘스에서 데피니션을 정해놓은 상호형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상호형성이라는 말은 무기체계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무기체계는 굉장히 이제 좀 민감하잖아요. 무기니까 전쟁할 때 나면 써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무기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무기를 많이 쓰는데, 뭐 러시아제 뭐 미사일이나 레이더가 좋다고 해가지고 그것만 이제 덜컥 사와가지고 이거를 운용을 하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러시아랑 이제 미국은 기본적으로 가상 적국이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산 이제 무기가 미국산 무기를 보고 뭐야 적이네 하고선 아군을 향해서 이제 미사일을 발사를 하는 이제 참사가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미사일이 꼭 이제 러시아께 좋다고 쓸 수만은 없는 게 그런 문제가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제 무기체계 상호형성에서 혹시 저는 이제 이 로봇 건담의 팬이었는데 어렸을 때 이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더블 제타 건담이라고 하는 만화에 나온 오른쪽에 그 제타 건담이라고 하는 보기만 해도 진짜 멋있는 이 건담이 있고 왼쪽에 조금 일종의 좀 악역으로 나오는 자쿠라고 하는 이런 로봇가 있는데 이 만화의 일화 중에 하나 중에서 이 제타 건담의 머리가 날아갔습니다. 날아갔는데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든 좀 빨리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급한 대로 적군 로봇의 머리를 자쿠 머리를 저 위에다가 얹은 거죠. 근데 또 동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적들을 물리치는데 이 안타깝게도 저 오른쪽에 멋있는 제타 건담 팬 저를 포함해서 이제 팬들은 그야말로 이제 기겁을 하면서 막 욕을 했죠. 근데 어쨌든 포인트는 뭐냐면은 무기 체계라고 하는 것의 상호형성이 이런 중요한 것이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헬스케어에서도 상호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서로 다른 이런 시스템 간에 이렇게 머리를 바꿔 껴도 별 무리 없이 잘 동작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호형성에는 총 4단계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을부터 시작해서 가장 마지막인 오거나이제이셔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상호형 운영성부터 구현을 하고 단계 이렇게 올라가서 레벨 4까지 달성을 했었을 때 진짜로 이제 의미론적으로 각 시스템이 상호 운영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상호 운영성과 의료정보 표준의 관계를 얘기를 하자면 어, 의료정보 표준은 예를 들면 뭐 아레아 한글 파일이나 워드 파일이나 RTF 파일 같은 이제 데이터 표준 이 문서는 뭐 아레아 한글로 되어 있는 한은 어디서든지 아레아 한글에서 읽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상호 운영성은 이 전체 시스템들이 이런 데이터 스탠다드를 서로 무리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환경이다.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호 운영성이 왜 필요하느냐? 이제 제가 만약에 어떤 환자인데 병원 A, B, C에 제 의료 정보가 다 있어요. 근데 상호 운영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각 병원에서 필요할 때마다 각각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를 뽑아서 제가 그걸 다 모아놔야 됩니다. 근데 상호 운영성이 되는 시스템이 갖춰졌다라 그러면 각 병원에 있는 데이터들을 한 군데에서 바로 모아서 같은 포맷이니까요. 한 군데서 볼 수도 있고 그거를 이제 또 공유할 수도 있고 또 뭐 고칠 수도 있겠죠. 변경하거나 할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호운용성의 장점은 사실 네, 어떤 병원 정보 시스템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새 워낙에나 의료 정보가 뭐 모바일이라든가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이제 병원 바깥의 환경에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시스템이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의료 정보를 표준화된 형태로 잘 쓸 수 있으려면 당연히 상호형성이 더욱더 중요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상호운용성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기준으로 상호운용성이 이제 어떤 그런 노력들이 국가 차원의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미국은요. 예를 들면 상호운용성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표준이 얼마나 도입됐는가, 그 다음에 그런 도입된 표준들이 도입만 된 게 아니고 얼마나 활용이 되었는가, 그리고 시스템들이 얼마나 이 표준들을 구현을 하였는가, 또 얼마나 정말 제대로 의미 있게 활용되고 있는가, 뭐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어쨌든 상호운용성을 구현을 하려면 상호운용성을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시스템이 아예 없으면 아예 구현도 안 되니까요. 그럼 의료기관 중에 얼마나 EHR 시스템을 도입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2008년, 9년도만 해도 의외로 미국 기준으로 EHR 시스템 도입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10%, 20% 정도였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미닝풀 유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국가 차원에서 드라이브를 걸면서 한 2015년 정도가 되면은 거의 뭐 대부분의 병의원에서 EHR 시스템을 도입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도입된 EHR 시스템 중에서 얼마나 이제 표준 파이어를 도입을 했는가라고 보면은 이게 미국의 이제 ONC에 등록된 헬스 IT 인증된 프로덕트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에픽이나 서너 같은 회사들은 뭐 EHR 시스템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EHR 시스템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또 헬스 IT 프로덕트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뭐 몇십 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텍, 에픽, 서너 같은 경우에는 뭐 20개가 넘는 이런 프로덕트들이 서티파이드가 됐고요. 그 말은 파이어를 도입했다라고 할 수 있고 전체 숫자로 봐서는 한 687개 정도가 ONC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뭐 지도상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면은 이거는 좀 아웃데이트된 자료이기는 한데 미국 기준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실은 지역에서 파이어를 도입한 그런 시스템들을 쓰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벤더별로 봐서도 탑 10 EHR 회사들을 이렇게 보면은 네,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EHR 시스템에서 파이어를 도입을 했고요. 그러면 파이어만 도입하면 끝인가? 파이어 중에서도 미국의 ONC가 만든 기준인 의료정보 핵심 공통 모델 USCDI라고 합니다. 를 제대로 적용을 했는가를 이제 모니터링 하는 툴도 있는데요. 미국은 이런 게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뭘 이제 도입을 하거나 확산을 하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오는 걸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 데이터를 또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후속 작업까지 참 잘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요 대시보드가 랜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랜턴에서는 각 의료기관의 파이어 서버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게 인터마운틴 병원인데요. 인터마운틴 병원에도 여러 개의 파이어 서버 엔드포인트가 있는데 각각의 엔드포인트는 어디에 있고 뭐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있다. 이게 대시보드에 다 표시가 되고요. 미국 전체 기준으로 봐서는 이제 병원이 한 27,000개 정도가 이렇게 엔드포인트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각 엔드포인트마다 예를 들면 파이어 버전은 몇이고 그리고 뭐 개발사는 어디 있고 그 다음에 핵심 이제 의료정보 항목에 대해서 얼마나 엔드포인트에서 응답이 오고 있는가 이런 것까지 이제 차트에서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파이어 리소스 타입별로도 볼 수가 있고 버전별로도 볼 수 있습니다. US 코어 적용 파이어 서버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요. 이런 건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호운용성이 미국 기준으로 현황을 지금 살펴보면은 이렇게 이제 파이어를 도입한 EHR 시스템이 도입이 많이 됐고 또 US
CDI 코어에 해당하는 핵심 공통 모델도 적용이 되어 있고 그 데이터들을 리얼타임으로 이제 수집을 해서 모니터링까지 하고 있는 이런 것까지는 잘 되어 있고요. 아직 이제 안 된 부분은 뭐냐면은 실제로 그러면은 데이터가 얼마나 교류가 되고 있는가를 수집은 하고는 있는데 아직 이제 많이 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교류만 그냥 양적으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좀 의미 있게 활용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더 들여다보는 통계치는 아직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운형성을 어떻게 그러면은 정책적으로 만들고 거버넌스를 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상호형성이든 표준이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다 좋은 개념이고 다 좋은 일이니까 다 같이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작 누군가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파이어 서버도 투자를 하고 임플리멘테이션 가이드도 만들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그렇게 돈이 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거든요. 돈이 되는 사업은 훨씬 이제 직접적인 그런 돈이 되는 투자를 당연히 누구든지 하고 싶어 할 텐데 그래서 좋은 거다라고 다들 얘기는 하는데 선뜻 누가 나서서 이제 먼저 투자를 하지는 않는 손 놓고 서로 눈치만 보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하다 결국은 이제 상운형성이 잘 되면은 결국은 국가 전체에 좋은 거거든요. 시스템 전체가 가장 많은 득을 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손에 걷고 제일 먼저 나서는 게 이제 각국의 공통적인 그런 이제 현상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보건부 HHS라고 합니다. 보건부 장관이 지시를 해서 보건부 산하기관 대상으로 모든 펀딩 프로그램 계약 정책에 표준 헬스 IT 요구사항을 적용을 해라 라고 아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보건부는 뭐 이렇게 생겼고요. 근데 이 자료를 만든 게 전 바이든 행정부 때인데 이제 새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엄청난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통폐합도 많이 하고 지금은 모습이 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업데이트가 완전히 되면 개편이 완전히 끝나면 업데이트를 또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료정보 거버넌스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의료정보 거버넌스의 놀스스타라는 게 있습니다. 놀스스타는 북두칠성과 북극성 뭐 이런 내용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궁극적으로 이제 가야 할 목표인 거거든요. 옛날에 이제 뱃사람들이 그 GPS도 없고 이런 시절에 별을 보면서 항해를 했던 거랑 그 얘기인데 그러면은 오픈 노스스타 아키텍처는 결국 어떤 아키텍처냐? 결국 이제 헬스 IT 아키텍처가 지향하는 것은 어, 오픈 아키텍처, 클라우드, 쉐어드 애플리케이션, 쉐어드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다 구현이 가능한 아키텍처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총 네 가지의 핵심 요소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데이터, 두 번째는 앱, 세 번째는 네트워크, 네 번째는 서티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에는 USCDI 또는 뭐 EHI가 핵심이고요. 앱은 파이어를 쓰고 네트워크는 테프카라는 걸 쓰는데 이거는 좀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무엇을 관리를 할 것인가? 거버넌스 중에서 이제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이 좀 전에 몇 번 설명드린 USCDI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공통 상호 운용 가능한 데이터 모델 뭐 이런 뜻이고요. 핵심 공통 의료 정보 항목을 개념적으로 정의를 한 겁니다. 이거는 매년 업데이트 됩니다. 현재 버전 4고요. 원래는 뭐 CCDS라는 것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름도 바꾸고 USCDI라고 했고요. 참고로 한국에도 이거와 비슷한 게 있습니다. KRCDI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USCDI는 일종의 개념 모델이고 이거를 기술 표현으로 구현한 구현체도 사실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그래야 헬스 IT 시스템의 임플리멘테이션을 할 테니까요. 이거를 US 코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US 코어를 구현해는 이런 개념을 정의해 놓은 정의서 같은 거를 US 코어 파이어 임플리멘테이션 가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US CDI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US 코어도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핵심 지금까지 정의한 데이터를 그게 이제 Fire API이고요. 이제 Fire API는 다른 강의 영상에서 완전히 전문적으로 다루기도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Fire API를 통해서 결국은 서로 다른 EHR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공통된 Fire 형태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Fire API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 외적인 것들은 스마트를 따르고요. 뭐 예를 들면 보안이라든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뭐 데이터 액세스 이런 것들은 전부 스마트를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파이어 도입 현황은 다시 한번 뭐 짚고 넘어가자면 이제 미국 기준으로 이렇게 많은 병의원에서 또 탑 10 EHR 회사에서 파이어를 도입해서 쓰고 있고요. US CDI만 있는 게 아니고 요새는 이제 US CDI 플러스라고 해서 핵심 공통 모델을 각 도메인별로 적용한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US CDI는 정말 그냥 뭉뚱그려서 의료 공통 데이터이거든요. 근데 US CDI 플러스는 도메인이 있는데 뭐 도메인 중에서 좀 큰 것들 있잖아요. 캔서라든가 매터널 헬스라든가 퍼블릭 헬스라든가 이런 각각의 도메인별로도 공통 데이터를 정의를 해놓은 것이 US CDI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뭐 거버넌스가 정부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HL7 같은 경우에는 파이어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또 만들어서 HL7이 좀 직접적으로 밀어주는 이런 큰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암이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뭐 사회환경적 요인, 그다음에 뭐 지불 시스템 이런 것들 큰 그런 분야별로 파이어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대략적인 상호운용성 거버넌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또 요새 또 가장 이제 핫한 이슈 중에 하나는 테프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테프카는 아까 그 네 가지 의료정보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 중에서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거고요. 테프카란 한마디로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입니다. 그 약자 자체는 Trusted Exchange Framework and Common Agreement라고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기존에 사실 있었던 그 진료정보 교류 네트워크들을 묶고 또 묶어서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로 만든 거예요. 뭐 이것도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21세기 치유법의 근거가 있고요. 그러면 왜 필요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진료정보교류 네트워크가 없었던 건 아닌데 이것들이 하도 이제 난무하다 보니까 어, 좀 묶어서 다 관리를 하고 좀 더 이제 전국 단위로 네트워크를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네트워크가 그냥 있다고 해서 서로 정보를 교류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다 묶어주고 연결해주는 그런 작업들을 또 인위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현을 했냐? ONC가 어쨌든 제일 위에서 Recognized Coordinating Entity라고 해서 RC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했어요. 그래서 RC에서 가장 큰 네트워크의 단위인 QHIN이라는 거를 지정을 해줍니다. Qualified Health Information Network고요. 그 QHIN 밑에 각 참여자 또는 서브 참여자들이 이렇게 다다다다닥 밑에 붙어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체 테프카를 구성을 하는 거고요. 테프카의 핵심 요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적인 요소가 있고 커먼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각 테프카에 참여하는 그런 기관들은 그런 커먼 어그리먼트를 맺어야 되고요. 그리고 테프카에 참여를 했었을 때 어떤 기술적인 스펙을 쓰고 구현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큐힌 테크니컬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니컬 프레임워크 중에서는 예를 들면은 유스 케이스가 예를 들면 환자 검색, 그다음에 도큐먼트를 뭐 쿼리를 한다든가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런 유스 케이스가 있고 핵심 기능으로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스테프카 로드맵은 이 로드맵이라고 하기에는 좀 자료가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왜냐하면 2024년까지 진도가 잘 빼다가 2025년도에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조직 개편도 하고 뭐 진도가 한동안 이제 못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스테프카의 원래 이제 목표는 앞으로 이제 파이어 기반으로 테크니컬 프레임워크를 다 구성을 하고 미국에 있는 어지간한 이제 큰 의료기관들은 테프카 네트워크 안에서 서로 진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하자가 테프카의 로드맵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테프카 큐힌에는 이제 좀 굵직굵직한 큰 회사들이 가입을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에픽 넥서스, 헬스 고릴라, 뭐 이런 커먼웰 이런 네트워크들이 굉장히 크고요. 테프카 로드맵은 한 2025년도까지 큐힌에서 중재를 하는 파이어 API 기반으로 진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전까지는 사실은 이제 V2랑 CCDA도 계속 쓰고는 있습니다. 이게 뭐 하루아침에 그렇게 다 바꿀 수는 없는 일이라서 어쨌든 로드맵이 이렇게 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상호운용성 중에서도 파이어가 워낙이나 이제 핵심 컴포넌트다 보니까 이 부분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파이어의 효용에 대한 의문들도 사실 요새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이어가 지난 몇 년 사이에 정말 확 떴거든요, 한마디로. 네, 그러다 보니까 파이어 개발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HL7도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으쓱으쓱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의견도 있는 거예요. 파이어가 이렇게 정말 많이 도입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그런 이제 뭐 중복 처방, 의료비 절감, 환자 안전 증진 이런 것들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 건가 하는 이제 의문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파이어의 효용에 대한 의문은 이런 질문에서 다시 시작이 됐어요. 의료기관들이 파이어를 도입하는 이유가 그걸 쓰면 진짜 좋아서인가? 아니면 정부가 이거 쓰라고 법에다 정해놔가지고 규제 또는 페널티, 인센티브 이런 것 때문에 쓰는 건가? 라고 하는 게 이제 의심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파이어의 효용에 대한 의문 중에 하나는 벤더 중립적 표준 기반 의료정보 시스템이 결국 이제 파이어가 원하는 건데 그게 사실 모두에게 좋은 것이라는 그런 공감대는 당연히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 같이 좋다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누구도 거기다가 먼저 돈을 쓰고 싶어 하지는 않는 거죠. 왜냐하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뭐 EHR 회사들 마찬가지고 빅테크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독점 비즈니스를 하거나 한 경우가 돈을 벌지 모두에게 좋은 것을 만들 이유가 없죠, 당연히. 그 단적인 예로 애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플은 그냥 자기네들 커넥터 만들어서 쓰잖아요. 커넥터만 만들어 쓰는 게 아니라 다 뭐든지 자기 걸로 그냥 폐쇄적으로 만들어 쓰는데 돈은 제일 잘 벌죠. 시장을 선도하면은 사실 그래도 됩니다. 선도하지 못하면 표준을 따라가는 게 좋지만,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비판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파이어가 그래도 많이 이제 보급 확산이 되는데, 그러면 다른 표준들을 좀 흡수하면서, 진짜로 이제 단독 표준으로 좀 이렇게 생겨서, 그러면 여러 가지 표준들이 난립을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좀 해소가 되었느냐 하면은 그것도 또 의문이거든요. 예, 이 단컨 만화가 이제 그런 되게 재밌는 비유가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은 14개의 원래 표준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표준을 하나, 유니버설 스탠다드를 만들어서, 보편적인 이제 표준을 만들어서 하나의 표준으로 다 통일을 하자라고 만들었더니, 결과는
표준이 15개가 되었다. 이게 무슨 일이 아닌 게 진짜 이 컨센서스 기반의 표준은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뭐 파이어의 단적인 예로만 봐도 심플리파이어 단넷이라고 해서 파이어 레지스트리가 있는데 여기 있는 파이어 아이지 개수를 봤더니 너무 많더라. 그리고 대부분은 잘 쓰지도 않는 것들이 다 등록만 되어 있더라 하고요. 심지어 문헌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네. 마크 크레이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에이미아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과연 이제 파이어의 핵심 철학이었던 80대 20 법칙이 지켜지고 있는가 라고 봤더니 숫자로 봐서는 80은 고사하고 한 65 정도에 있더라. 이런 이제 분석도 한 논문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상호명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번 강의 영상은 개론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다 하나씩 짚어봤어요. 요약을 하자면 의료 분야의 상호명성이란 일단 무슨 개념이냐? 각기 다른 시스템이 의미적으로 서로 데이터를 호환 가능한 그런 특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상호명성을 통해서 결국은 의료 분야에서 중복 치료라든가 아니면 중복 처방을 줄이고 환자 안전을 증진하고 의료비를 절감하고 이런 걸 도모하고 싶은데 그래서 어쨌든 강력한 드라이브를 통해서 뭐 USCDI, Fire, USCore 많이 개발해서 또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를 많이 이뤘는데 그러면 그 상호명성이랑 파이어가 실제로 의료 분야에 제대로 가치를 제공했느냐, 또 그거를 측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제 많은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